할미꽃의 전설. 옛날 조선 땅 깊은 산골짜기 외미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초란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미골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사철 소량이 짙고 봄이면 들판마다 버드잎이 돋았으며 여름엔 매미 울음속에 산수국이 피었지요. 가을이면 황금 들판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엔 나뭇가지마다 고요한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초라는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메마른 땀을 일구며 가난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새삼을 떴고 남은 외아들은 무던하고 착한 성품으로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아들은 장터에서 만난 다정한 뷰수와 혼례를 올려 외미골 끝자락 초가에 살림을 차리고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들은 초란의 봄이자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며칠이고 푸르지 않았고 도랑은 흙탕물로 넘쳤으며 산길마다 곰팡이 내름이 가득했지요. 마을에선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쓰러지고 며칠 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는 이들이 속출했지요. 초라는 밤낮으로 약초를 캐고 두 손으로 찬 물수건을 짜며 아들 레오의 이마를 쓸어내렸지만 먼저 아들이 숨을 거두었고 며느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손녀만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산이 울면 골짜기는 숨을 죽이는 법이지요.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두 뺨을 쓰고 어린 손녀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살려야지. 초라는 새벽별이 지기 전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돌을 치우고 나무를 베며 맨손으로 밭을 일구었습니다. 봄이면 도랑가에서 버드잎을 떼어 풀을 삶고 여름이면 장마 피해 도토리죽을 쓰며 지냈습니다. 가을엔 밤나무를 돌보며 밤송이를 주워 담고 겨울이면 손녀들과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지요. 논 두마지기, 조박, 콩박, 들깨박까지 메마른 돌산은 초란의 굳센 손끝에서 서서히 숨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 없어도 배우는 건 멈추면 안 된다. 초란은 천자문과 수실 바느질, 재상 예법까지 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남의 밭을 거들고 품팔이도 하며 쌀과 옷감, 채소 씨앗을 조금씩 모아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마다 고개를 넘던 버드잎이 푸르고 여름마다 매미 소리가 더 커지고 가을마다 국화향이 진해질 무렵 손녀들도 훌쩍 자라나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첫째 손녀는 글씨가 단정하고 얼굴도 곱고 얌전해 고을 원님의 집안 뷰수로 들게 되었습니다. 초라는 모시 두 필과 은화 열양, 쌀 반섬을 준비해 지게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예절은 자존심이다. 꿀을 땐 꿀코, 설 땐 꼿꼿이 서거라. 첫째가 떠나기 전날, 초라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푸짐하진 않아도 구수한 된장국과 고구마, 말린 가지나물, 장독에서 꺼낸 김장 김치까지. 할미는 온 마음을 담아 밥상을 내고 세 손녀를 마루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바람 끝이 싸늘했습니다. 초라는 마당을 바라보다 뜸들인 밥을 부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다 떠나면 나는 혼자구나. 그러면 이 집도 고요할 게다. 세 손녀는 말없이 밥을 뜨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론 다들 바쁘겠지? 그래도 첫눈이 오거든. 그날 하루는 꼭 이 밥상 앞에 모이자. 이 할미가 기다리게.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셋째는 조용히 초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첫눈 모는 날 꼭 다시 올게요.
그날 밤 마당 한쪽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처마 끝에 달빛이 맺혔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초란과 첫째 손녀 둘만 남은 방에서 초란은 딸처럼 아꼈던 첫째 손녀의 머리채를 곱게 따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너도 사내 집으로 가는구나. 내 품을 떠나면 세상 바람이 다르단 걸 알게 되겠지. 첫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초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미, 저 절대 안 잊어요. 새댁이 돼도 자식 낳아도 막내가 시집가 할미 혼자 계실 때 첫눈 오는 날 꼭 올게요. 저 약속해요. 다 같이 도란도란 웃으며 밥상 앞에 앉을게요. 할미. 초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녀의 이마를 짚은 손을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말이란 건 바람 같아서 잠깐은 뜨겁지만 금세 식는다. 그러니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하거든 그 마음을 밥상 위에 올려라. 한 끼 같이 웃으며 먹는 밥이 100마디 말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라. 그날 밥상 꼭 잊지 말거라. 바깥에는 초겨울 찬바람이 살짝 문풍지를 울리고 먼 산자락엔 흰 눈발이 조심스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시집간 지 2해쯤 지나 초라는 둘째 손녀의 짐을 꾸렸습니다. 그해 늦여름 드여 큰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장터엔 산초 냄새와 홍시 내음이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둘째 손녀는 타고난 손재주에 말도 야무져 장마다 가면 물건이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상단의 젊은 주인이 그녀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몇 달 뒤 혼례를 청해왔습니다. 초라는 황포짐에 깨 한 대와 천일염, 금화 선원양을 얹고 마음속 걱정을 담은 이불 한 채를 꼭 눌러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바람은 조금 선들했고 들녘 너머로 귀뚜라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초라는 둘째 손녀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이 빠르니 장터에선 이긴다. 하지만 살림은 이기는 게 아니란다. 너보다 느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살림이야. 둘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미, 저 절대로 바빠서 외가를 잇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건을 팔아도 장을 돌아도 첫눈 오는 날은 꼭 돌아올게요. 초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 팔 수 없고 정은 값이 없으니 잴 수 없단다. 너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든. 사람보다 돈을 먼저 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밥상은 약속이고 그 밥상 앞에 내 자리가 비면 할미 마음도 비는 게다. 둘째는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불을 지필게요. 할미가 좋아하시는 무나물. 제가 꼭 해드릴게요. 초라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창살을 스치며 지나갈 때 그 밤은 조용히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둘째 손녀가 떠난 지 3해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들판은 누렇게 물들고 바람엔 국화향이 실려왔습니다. 초라는 논두렁에 앉아 마른 볕단을 묶으며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손녀는 세 아이 중 가장 손이 느리고 말수도 적었지만 땅을 보며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밭두렁을 살피고 저녁이면 집신을 사먹며 느릿하지만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셋째를 지켜본 이웃 농부의 집안에서 혼인을 청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바른 집안이었지요. 초라는 깊은 밤 다락방에 올라 마지막 남은 재물을 꺼냈습니다. 무명 이불 한 채, 직접 깎아 만든 홍이, 콩, 보리, 배추 씨앗 한 종지, 그리고 손수 지은 노숙과 나무 찬압 한 벌. 그것이 초란이 평생 일구어 모은 마지막 남은 전부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산기슭엔 밤이슬이 내려 나뭇잎이 촉촉했고 처마 끝에선 물방울이 떨어지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초라는 불을 지피고 손녀의 옷고름을 정리해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 죽고 너희 셋이 내 손에 남았을 때 제일 걱정된 게 너였다. 말도 없고 손도 느리고 헌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셋째는 조용히 할미 무릎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미는 저만 걱정하셨지만 저는 늘 할미가 더 걱정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많이 일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참으셨으니까요. 초라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전부다. 이불도, 호미도, 솥도 내 손끝에서 살아난 것들이다. 그걸 너한테 다 준다. 살림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발로 걷고 등으로 지고 마음으로 버티는 거다. 그걸 너는 알고 있더라. 셋째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불 떼며 밥상을 차려두거라.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날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날엔 꼭 올게요. 할미 자리에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된장국에 물을 넣어 끓일게요. 할미가 좋아하셨던 그 맛으로 초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히 국화차 향이 퍼졌고 창밖엔 가을밤 별빛이 찬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초라는 홀로 남아 옛집을 지켰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장독의 매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일 무렵 초란의 마음은 문득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복이 내리는 첫눈을 본 초라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오겠지? 그날 새벽부터 초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데워 방 안을 덮이고 물을 썰어 된장국을 끓이고 쌀밥에 나물까지 정갈이 차렸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 끝에 이부자리를 깔아 앉았습니다. 새손녀가 올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눈은 내리고 또 내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연들. 약속을 잊은 건가? 첫눈은 이미 지붕과 들판을 고요히 덮고 있었습니다. 초가는 숨을 죽인 듯 적막했고 장독대엔 하얀 모자가 덮였습니다. 초라는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두루마기를 껴입고 문틈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명고쟁이엔 솜을 덧대었지만 찬 기운은 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을 나설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가고 밥상 위 된장국은 미지근하게 식고 있었습니다. 혹시 길을 못 찾은 건가? 내가 먼저 가보자. 그녀는 그렇게 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았습니다. 눈밭은 무릎 아래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뺨을 베듯 스쳐갔습니다. 지팡이를 한 발, 또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 안엔 얼음이 스며들었고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기력 소나무는 눈을 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자 초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다 말없이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고개 넘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오르자 초라는 잠시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들반들한 첫째 집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기만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몇 발자국이 그녀에겐 눈밭에 발을 뺄 수 없는 늪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얼어붙은 풀잎이 다리에 채였고 바람은 치맛자락을 들추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손끝을
그날은 자꾸만 무릎 위에 얹으며 말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너만은 약속을 지키겠거니 했는데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손이 얼어 문고리를 잡는 힘마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떨렸지요. 초라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마른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계시냐?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교수 마마께선 손님 접대 중이요. 그 말은 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첫째 집에서 돌아서는 순간 초라는 한동안 눈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보다 더 아픈 건 그 문 너머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둘째는 나랑 시장을 몇 해나 같이 다녔는데 초라는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고요한 골목을 돌아 장터가 있는 마을 중심지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가게마다 달린 홍등이 바람에 흔들렸고 굴뚝에서 연기 솟는 기와지붕 아래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아, 저 소리 속에 내 딸도 있겠지? 그녀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길가 돌계단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지게를 진 적 없는 어깨가 옥신거렸고 겨우살이 얼었던 손은 자꾸만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점 앞에 도착했을 때 문간에 매단 장터 깃발이 찬바람에 퍼석퍼석 소리를 냈습니다. 화사한 붉은 비단 두루마리가 진열된 유리창 너머로 종업원이 다과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초라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 마님 좀 보려 하는디. 종업원은 처음 보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훑어보듯 보더니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먼 고을로 물건 떼러 가셨습니다. 다음 장날에 오시지요. 초라는 순간 말없이 손끝을 조여 쥐었습니다. 말 한마디 더 묻지도 않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뒤를 돌아선 초란의 어깨엔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마다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그 속에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장에선 다 팔고 남는 게 없지. 초라는 둘째의 상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밭 위에 그녀의 발자국만 외로이 이어졌고 손등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셋째의 집이 있는 산마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있었고 눈발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다르겠지? 느릿한 게 내 손 닮았으니 기억도 깊을 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셋째 손녀가 살고 있는 산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들길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작은 고갯길엔 눈이 허리께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었지만 그조차 눈에 미끄러져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옷소매가 얼어붙어 팔이 굽었고 바람은 가슴 언저리를 콕콕 찔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잿빛이었고 노송숲 아래로 바람결에 눈송이들이 가로로 흩날렸습니다. 어릴 적 저기서 셋째가 넘어져 울던 걸 안아줬었지. 눈발 사이로 옛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초라는 허리를 숙여 겨우 숨을 고르며 한 발 더디게 걸었습니다. 무릎이 휘청이며 꺾였고 지팡이가 쏟아지듯 눈 속에 박혔습니다.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초라는 잠시 노송 아래 바위에 기대앉았습니다. 눈은 뺨을 타고 흘렀고 손끝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들을 보냈던 해 처음으로 혼자 울던 밤에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노송가지 너머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산바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초라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끼 밥상만 같이 했더라면, 된장국에 무 한 조각만이라도. 그녀는 그대로 눈 위에 고개를 떨구었고 세상은 조용히 그녀를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초란의 옷깃에, 눈썹 위에, 입술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꽃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셋째 손녀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밤새 마음이 바빠 된장국에 물을 넣어 끓이고 묵은 나물도 무쳐 싸 들었습니다. 외갓집 마당에 들어선 건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할미, 저 왔어요. 그러나 마담은 지침도 없고 장작불도 꺼진 채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엔 따뜻한 연기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솥단지 안엔 식은 밥이, 상 위엔 식은 된장국과 수저 한 벌이 차려져 있었지요. 할미가 틀림없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미, 어디 가신 거지? 그녀는 마담을 한 바퀴 돌고 장독대며 뒷마루를 살폈지만 할머니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문득 가슴을 졸이며 찬 기운 속에 노송이 있는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할미가 직접 나서신 건가? 셋째는 치마폭을 걷어주고 산길을 뛰었습니다. 눈은 이미 깊숙이 쌓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가슴은 할미의 부재가 남긴 불안으로 더 무거웠습니다. 노송이 보이자 그 아래 눈더미 속에 엎드린 작은 몸 하나가 바위 곁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바람에 흔들리는 보랏빛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떨군 채 피어 있었습니다. 할미. 그녀는 눈을 헤치며 그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셔야지요. 제가 왔는데. 할미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꽃잎은 조용히 고개를 떨며 바람을 타고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꼭 누군가가 괜찮다, 괜찮다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초란히 쓰러졌던 그 노송 아래엔 매해 보랏빛의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직 봄도 오지 않았건만 그 꽃은 추운 눈 속을 뚫고 피어 있었습니다. 보랏빛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눈을 기다리다 마지막 밥상을 차려놓고 길을 나선 할미의 사랑이 저 꽃이 되었지. 그래서 저걸 할미꽃이라 불러.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남습니다. 잊힌 약속 속에서도 그 마음은 눈 속에서 뿌리를 내려 봄이 되면 꽃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이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